자, 천재교과서 3단원 화학평형 단원 마무리하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응, 가,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 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이 구분하는 문제가 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도시가스를 연소시키면 연소 반응이다. 연소 반응 비가역 반응입니다. 연소시키면 날아가 버려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고 일정량의 물이 담긴 컵에 충분한 양의 소금을 넣으면 일부 소금이 녹지 않는다. 왜 일부 소금이 녹지 않죠? 포화됐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일정 부분 녹고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포화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금이 물에 녹는 용해, 그리고 다시 나오는 석출.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가역 반응 4번입니다. 물이 담긴 컵에 덮개를 닫고 창가에 두면 덮개 안쪽 표면에 막 물방울이 맺힌다. 이게 뭔가요? 증발과 그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는 반응이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와 다가 가역 반응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비가역 반응의 대표 첫 번째 연소 반응, 두 번째 중화 반응,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까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림은 염화나트륨 포화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화야. 이 물의 양과 이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다 녹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고체가 좀 남아있어요. 그랬을 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NaCl의 용해와 석출은 가역 반응이다. 지금 얘가 계속 나가고 있고 다시 들어오고 있고 녹는 용해 반응, 나오는 석출 반응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일 때는 우리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포화 수용액은 용해 반응과 이렇게 녹는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우리 이 고체가 우리 녹는 NaCl 여기 AQ 녹는 이 용해 속도랑 정반응 속도랑 우리 석출 속도가 같을 뿐이야. 그냥 이 속도가 같은 거야.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동적 평형. 움직일 동이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얘는 가역 반응이고 니은 수용액에 녹아있는 NaCl의 양은 일정하다. 네, 일정합니다. 요거는 이 양은 이 물의 양과 물의 온도에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녹는 양은 일정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디귿, 포화 상태에서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니은 3번이 정답. 자, 다음은 화학평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쓰세요. 가역 반응에서 용기에 반응물만 넣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돼? 가역 반응이래. 가역 반응이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죠. 가역 반응, 우리 정반응과 역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을 말하는데 그러면 반응물만 넣게 되었으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감소할 거고 생성물은 증가할 거겠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속도,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동적 평형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면서 생성물과 반응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4번. 다음은 화학반응의 평형상수식을 쓰세요. 이거 할 수 있니? 자, 평형상수식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의 농도, 몰농도랑 이렇게 대괄호로 써줘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몰농도랑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를 지수로 올린 값이란다.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반응물의 이게 그 다음에 생성물의 생성물의 개수를 지수로 올려주면 끝. 할 수 있겠죠? 네, 5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T도C에서 평형상수를 물음표로 나타냈네요. 자, 1리터 용기. 1리터 용기니까 몰농도 그냥 써도 되겠네요. 0.7 몰농도, B도 0.6 몰농도를 넣고 반응시켰더니 평형 상태의 농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1단원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죠. 처음에 A가 어느 정도 농도가 있었냐면 0.7 몰농도가 있었고 B는 0.6 몰농도가 있었습니다. 평형 상태에 반응이 진행된 다음 평형 상태에서는 C가 0.4 몰농도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정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해야 되는데 평형에서 0.4 몰농도가 됐다는 거는 반응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C는 없었는데 반응을 했어요. 0.4몰 나왔어요. 이 반응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따른다. 반응하는 몰수비는 개수비에 따른다. 즉 A는 지금 1대 2대 2니까 얘가 0.4몰, C가 0.4몰이 생성이 되면 A는 0.2몰이 반응을 해야 되고 B는 0.4몰이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A는 0.5몰 농도가 될 거고 B는 0.2몰 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K 평형상수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평형상수는 화학반응식을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그 다음에 개수를 지수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K에다가 평형 농도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0.5 곱하기 0.2의 제곱, 그 다음에 0.4의 제곱을 하게 되면 네, 얼마인가요?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8. 자,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K 값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K가 1보다 크냐? K가 1이냐? K가 1보다 작냐로 알 수 있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 생성물이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입니다. 디귿, 평형 상태에서 B의 양은 0.2몰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평형상수 때 평형되었을 때 B 0.2 몰농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부피 1리터에 B가 0.2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랑 평형상수를 나타냈어요. 그랬을 때 평형 농도를 이렇게 줬네. 평형상수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평형상수의 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K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의 평형 농도의 곱이랑 생성물의 평형 농도의 곱을 고려를 하는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지수로 올리면 된다. 다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평형 농도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A에다가는 0.2, B는 모름, C는 1.6을 넣게 되면 네모는 얼마가 나오나요? 얘는 20이라고 할 때 네모는 0.4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장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페이지 143페이지. 다음은 얘와 얘가 반응해서 얘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입니다. 용기에 이 농도가 각각 이렇대요. 평형 농도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 반응지수 구하겠다.
라고 눈치를 채야 돼. 즉 현재 농도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우리 K는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 반응물 PCl3 농도랑 그 다음에 Cl2 농도랑 생성물 PCl5의 농도로 계산할 수 있고 얘를 반응지수 Q로 생각할 수 있죠. 현재 농도로 우리 반응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일 때 현재 농도를 넣는 게 우리 반응지수예요. 그래서 0.4 넣고요. 0.6 넣고요. 그 다음에 또 0.6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네, 2.5가 됩니다. 네, 반응 지수는 2.5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는 반응 지수 현재 상황과 평형상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반응 지수는 2.5고 평형상수는 10입니다. 즉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상태예요. 안 돼, 으쌰으쌰해서 이 생성물을 늘려야 평형상수에 따라가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역반응이 아니고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외워도 좋아요, 여러분. Q가 K보다 작을 때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돼야 된다. 생성물을 키워야 되니까. 그럼 디귿.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Cl2의 몰 농도는 0.6몰보다 크다. 아니, 0.6몰은 또 뭐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0.6몰은 지금 Cl2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가 0.6몰이었잖아, 처음 농도가 0.6몰이었는데 지금 얘는 K보다 작기 때문에 정반응이 막 우세하겠죠. 그러면 0.6몰보다 작게 되겠네요. 왜? 반응물이 반응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평형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의 농도는 0.6몰보다는 작겠죠. 처음보다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8번. 자, 다음은 얘랑 얘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우리 그 다이크로면산 칼륨 실험했던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색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문제 주어지면 풀면 돼요. 얘는 주황색이고 뭐 색을 외울 수는 없잖아. 주황색이라는 걸. 얘는 주황색이고 얘는 노란색이래. 그랬을 때 얘를 10ml 넣었더니 주황색이었다. 주황색이었구나.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용액의 색이 주황색이었대. 얘의 양이 얘보다 크니까 주황색이었겠죠. 주황색이었다. 자, 수용액의 색이 주황색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조금 더 우세했기 때문에 크롬 2O7E- 얘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주황색이었겠죠. 그 다음에 시험관에 HCl을 넣으면 우리 이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요? HCl을 넣으면 H 플러스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다.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또 진행을 하죠. 그러면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우리 농도, 온도, 압력이 변화하면 그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는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H 플러스 우리 생성물이 막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디귿 시험관에 NaOH를 넣었대. 그러면 이 NaOH-가 H 플러스랑 반응을 하게 돼요. 이번엔 생성물인 H 플러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안 돼, 생성물 늘려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노란색인 얘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다음은 NO2가 반응해서 N2O4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실린더에서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NO2와 N2O4의 농도가 각각 0.1몰 농도였대요. 평형 농도가 이랬는데 이제 실린더 속의 기체의 부피를 증가시켰대.
이렇다는 거. 우리 뭔가 평형 상태에서 조건을 변화시켰죠. 농도, 압력, 온도. 그 중에 부피, 압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부피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막 쪼그라든 거를 팡 하고 핀 거야. 그럼 압력이 줄어든 거겠죠? 압력이 줄었어. 얘들아, 공간이 넓어졌대. 그럼 기체 분자수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기체 분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키자. 그러면 평형, 지금 정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정반응은 두 개가 하나로 되는 반응이고,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고, 역반응 같은 경우는 하나가 두 개가 된대. 즉, 압력을 줄이게 되면 역반응을 우세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그 NO2가 증가하고 N2O4는 감소하겠죠. 따라서 몰농도가 더 큰 거는 NO2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우리 이번 코발트 실험이었어요. 이 코발트는 원래 붉은색이었는데 우리 이 Cl-를 막 넣어주니까 푸른색으로 막 변할 수도 있고, 얘네 둘이 섞여가지고 보라색에서 막 온도 뜨거운 데에서 막 넣었죠. 자, 한번 볼까? 시험관에서 얘랑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용의 색은 붉은색이었고, 이 수용액을 가열했더니 푸른색이 되었다? 아니, 잠깐만. 얘가 붉은색이고, 잠깐만. 자, 다시 정리. 자, 얘가 붉은색이고 얘가 푸른색이었어요. 얘가 푸른색이었는데 가열했더니 푸른색이 되었대. 그 이야기는 뭐야? 얘가 정반응이 막 엄청 우세하게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가열했대. 열을 가했어. 그러면 열을 가했어. 열이 많아졌어. 해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켜서 푸른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응물에 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을 가열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수용액을 가열했어요. 그랬더니 얘분의 얘. 지금 얘는 줄어들고 얘는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증가하게 되겠죠. 니은도 맞고, 역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겠어요? 발열 반응이 되겠죠? 발열 반응이라는 건 주위의 열을 방출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기억 니은. 우리 이 실험, 우리 정반응 흡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그 얼음물에 넣고 뜨거운 물에 넣었던 거 꼭 기억 한번 해보세요. 11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성물 쪽에 열이라고 써주세요. 용기에 이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B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방법 3가지 설명하시오. 이러면 우린 딱 생각해야 돼.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새로운 평형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증가시키고 싶다. 이게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방법, 농도, 온도, 압력, 이 3가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B가 반응물인데 반응물을 늘리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 반응물을 빼거나, 자, 결론. B를 증가시키려면 역반응으로 반응을 옮겨야 돼요. 역반응이 우세하게끔 만들자 라고 하면 되는데, 농도 측면에서 예를 들어 C를 넣거나 생성물을 넣어. 그러면 역반응으로 진행되겠죠. 또는 A를 제거해 라고 하면 되죠. 온도는 우리 지금 여기 이쪽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을 넣으면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으로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열을 줘. 열을 주면 역반응 쪽으로 이게 또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진행이 될 테니까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줄이자 하고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온도를 높이는 방법. 그다음 압력. 압력은 역반응으로 진행시키려면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세 개로 돼야 되니까 두 개가 세 개로 분자수가 증가하면 되네. 분자수가 증가. 그러려면 부피를 증가시켜. 이 용기의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압력을, 즉 이 말이 뭐야? 압력을 감소시키면 되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으로 가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명, 농도, 온도, 압력 이렇게 되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T도씨에서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T도씨에서 우리 1리터 용기에 C 0.3몰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X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X를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네. A에서 C 중에 하나이고 A분이 지났을 때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X는 C는 아니겠다. 왜냐면 C를 0.3몰 넣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0.2몰 농도가 돼야 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와 이 B가 이 C인데 처음에 0.3몰 농도가 있었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만약에 X가 A라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X가 A다. 그래서 평형일 때 얘가 0.2몰이다 라고 하면 얘가 반응해서 0.2몰이 생성이 돼야 되고 얘가 반응은 곧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에 따르기 때문에 1대2의 반응에 의해서 0.2몰의 A가 생기려면 C는 0.4몰이 반응을 해야 돼. 그렇겠죠? 근데 0.3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X는 A가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X는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B. 예를 들어서 B가 0.2몰 생성되었다는 건 반응할 때 B가 0.2몰 생성되었다라는 뜻이고 1대2 대 2의 이 식에 의해서 0.2몰의 B가 생성될 때 A는 0.1몰이 생성이 될 거고 C는 0.2몰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계속 반복되네요. 반응하는 그 양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따른다 라는 1단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평형 상태일 때 C는 0.1,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일 때 얘는 0.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A에서 용기에 들어있는 A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했죠? A의 양은 0.1몰이다. 맞네요. 니은 X는 B이다. 네, X는 B일 수밖에 없고 디귿 K를 계산해봐라. K는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평형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다. 그래서 0.1 곱하기 0.2의 2 그 다음에 0.1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2분의 5가 나오네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그림 가는 용기에 물을 넣은 초기 상태.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각각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그 다음에 우리 물의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의 크기를 비교하고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즉,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우리 정반응의 속도랑 증발 속도랑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이 값이
1일 거예요. 근데 가를 보면 먼저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응축 속도보다는 증발 속도가 더 크죠. 즉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가는 1보다 작을 겁니다. 나는 1보다 크고요. 따라서 이걸 비교한다면 가가 나보다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양의 H2O 기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작고 지금 액체는 평형 상태보다 많은 상태일 테니까 가가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니까요.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K와 Q는 각각 평형상수와 반응 지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면 1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평형상수랑 반응지수가 같아요. 이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이 농도가 무슨 농도다? 평형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평형농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1번인 우리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평형상수를 구해볼게요. 평형상수의 공식은 화학반응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생성물의 몰농도로 계산할 수 있죠. 평형농도 0.2, 그 다음에 0.2의 제곱, 0.4의 제곱을 놔주면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평형상수는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평형농도니까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얘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1 곱하기 0.1의 제곱, 그 다음에 0.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0이 되네요. 지금 가는 4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K는 20이었죠. 즉 지금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큰 상황이에요. 지금 생성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Q가 큰 값을 갖고 있는 거겠죠. 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Q가 K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성물을 줄이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을 할 겁니다. 디귿, 기역은 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K는 20이고 Q, 현재 농도로 대입한 40을 넣게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1번이 정답. 페이지 144페이지 15번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반응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반응해서 생성물 C를 만들고 있고 흡열 반응이니 이쪽에 우리 반응물 쪽에 열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린 가는 T1도씨, 온도가 바뀌나 봐요. T1도씨에서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평형 1에 도달한 것을 나는 가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실린더 속의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즉 압력을 어떻게 했죠?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추를 올리면서 부피를 줄이고 압력을 증가시켜서 평형 2에 도달한 것을 다는 나에서 피스톤을 고정시킨 후 부피를 고정했네요.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를 T2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평형 3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실린더 C의 몰농도를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C의 몰농도니까 부피분의 C의 몰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선 가를 보면 가에서 C의 몰농도는 부피가 2V고 얼마나 생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A 정도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로 변할 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지금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피를 감소시켰습니다. 즉 압력을 증가시켰으니까 우리 기체 분자수가
분자수가 적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화학 반응식을 봅시다.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이쪽 정반응 쪽에서 이제 반응물이 2개에서 생성물로 2개로 되는 반응이에요. 결국에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기체 분자수가 변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력과 무관하다. 압력과 무관해. 그래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원래 C의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켰지만 압력 변화에 따라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C는 그대로 A만큼의 몰수가 있을 거고 부피만 V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몰농도는 증가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달을 한번 살펴볼게요. 달은 이번에 온도를 올렸어요. 온도를 올리게 된다는 건 열을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열을 더 추가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생성물이 C가 더 많이 생성이 될 겁니다. 즉 C의 물질이 A몰만큼 있다고 했을 때 A몰보다 더 많이 있을 거고 부피는 V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 결국에 몰농도는 우리 다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 순서대로 몰농도가 클 것 같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페이지 145페이지의 16번입니다. 다음은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랑 염산을 준비했고요. 염산의 반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의 이온의 색이 코발트는 붉은색이고 코발트와 염화 이온이 붙은 염화 코발트는 이제 푸른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준비물과 실험 준비물과 자료를 이용해서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설계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실험했던 거 한번 기억해보면 사실 실험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우리 염화 코발트 수화물을 가지고 먼저 물에 녹여줘야 돼요. 우리 실험할 때 기억나나 몰라.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코발트 다시 한번 보세요. 수화물 이제 화학원이 끝나가니까 설계를 요구하네. 그죠? 그러니까 수화물을 물에다 넣어서 그 증류수에 넣어서 녹여줍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뭐 염화 코발트 수화물 1g을 물 100ml에 녹였어요. 녹여서 붉은색을 나타냈죠. 그래서 붉은색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어떤 색이 나와야 되는지 확인하는 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염산 대신에 우리 염화 칼슘이라는 걸 넣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염산으로 대체했네요. 자, 그래서 염산 HCl을 우리 후드에서 염산은 후드 그리고 이 실험이 사실 그냥 염산이 아니고 진한 염산일 겁니다. 후드에서 이 과정 1번의 그 수용액에 과정 1번의 수용액에 넣어줘야 합니다. 넣어주기. 얼마나 넣어주냐면 이 양에 따라 다른데 보통 색이 변할 때까지 넣어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이 변할 때까지 넣어주기. 그래서 어떤 색으로 변했는지를 또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농도 변화니까 지금 벌써 CL을 넣었을 때 벌써 농도 변화가 된 거죠. 만약에 CL을 넣게 되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얘가 많아지는 거니까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서 푸른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과정 2의 색을 관찰한다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험 설계하는 거는 사실 아주 많이 어려운 문항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하고 보고서 쓰기니까 한번 읽어보고 해결하면 될 것 같네요. 안녕.